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27일 1월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복귀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나서 연휴 3일 동안 계속 대검에 출근을 해서 그동안 밀렸던 보고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한 기초 자료들,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 조작, 또 증거인멸 이런 것이죠. 그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보고를 다 일일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일과가 시작되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아마 박차를 갈 것 같습니다.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가 연초에 출범을 하면 공수처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는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사를 비롯해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지금 많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전속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사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월성원전 수사, 또 그 전에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혐의, 또 라임, 옵티머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수사들이 일제히 다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 설치되기 전에.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상당히 떨기 마련이죠. 자, 이 윤석열 손발 다 묶은 줄 알았더니 다시 짠하고 나타나서 수사 칼날이 다가오니 다들 바짝 긴장을 합니다. 바짝 긴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일수록 지금 윤석열의 복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탄핵,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제가 쭉 살펴보니 거의 다 대부분이 수사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기소돼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무섭죠? 떨리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부류별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떨고 있는지, 왜 떨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저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윤석열이 복귀하니 가장 앞서서 가장 빠르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 말을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눈뭉치에 이 말을 팍 맞아서 정신이 번쩍 든다. 임종석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이유를 아직 기득권 세력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본인에게 다가올 그 칼날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임종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을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종석은 지금 어쩌면은 조기에 깜짝 검찰에 소환될지도 모릅니다. 깜짝 소환 1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울산시장 사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돼서 이미 13명이 기소된 그 사건의 총 사령탑, 막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지만 총 사령탑이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8개 부서를 동원을 할 수 있는 사람,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씨는 기소 직전에 수사가 멈췄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한 2월 달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울산시장 선거 수사를 일단 잠시 중단시켰죠. 그러면서 13명을 기소하고 임종석 씨는 마지막에 피의자 신분으로 한번 검찰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이 수사를 재개를 하면 임종석이 다시 기소 1순위였는데 그때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그런 분위기, 또 그 전에 이미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서 지방으로 다 쫓아버렸기 때문에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고 또 심지어 13명이 기소된 재판까지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키를 쥐고 있는 임종석이 조만간
검찰에 불려갈 수도 있다. 자, 그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으로 당시 송철호 지금 현재 울산시장에게 민주당 소속 출마하라고 대신 권유를 한 사람이 임종석입니다. 문재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임종석이 출마를 권유를 했겠죠.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했겠죠. 그리고 출마를 비서실장이 권유를 하면은 그동안 뭐 선거를 8번인가 떨어졌다는데 송철호 시장이 그냥 권유를 했겠습니까? 또 떨어질 텐데 그래. 우리는 지금 뭐 청와대 우리가 권력 막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다 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8개 부서가 동원됐다는 것이 검찰 기소장에 나와 있고 또 그 중에서 거의 정황이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 김기현 그 당시 울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돼 있죠. 그 김기현 시장에 대한 그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민주당 경선에서 그 시장 후보 경선에서 그 경선에서마저 송철호가 불리할 것 같으니 다른 후보들을 매수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뭐 일본에 뭐 고베 총영사를 보내준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병원 설립 같은 이 공약들도 청와대가 다 만들어주고 자 그렇다면 그것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은 임종석이겠죠. 그 마코의 연출자는 따로 있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임종석 앞에서 딱 멈춰서서니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면 임종석 소환이 당연한 절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이 오랜만에 SNS에 글을 쓰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 대통령과 함께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임종석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을 하는데, 자, 국회의원, 민주당 이중대죠. 열린 민주당인가요? 거기서 세 사람의 현역 국회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많습니다. 검찰총장을 탄핵을 하려면 일단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의결은 뭐 가반수니까 민주당 의석 많으니까 그냥 의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헌재에 가면은 헌재에서는 과연 윤석열이 이 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을 위배한 게 있느냐 이것을 따지죠. 파면을 할 정도로 한 게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아시다시피 법무부가 만든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해임 의결을 하지 않고 정직 2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판단을 했겠죠.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을 한 그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거 파면감이야. 아무리 헌재가 지금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파면감이야. 이렇게는 못합니다. 법관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다시 짠하고 또 복귀를 하죠. 세 번째.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일단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때 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결했을 때 당시 직무가 정지가 됐었죠. 자 그러다가 헌재가 딱 다시 이것을 파기를 하면은 다시 복귀를 하면은 윤석열은 완전히 용되고 문재인은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안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유독 세 사람이 윤석열 탄핵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 김두관, 황운하, 최강욱 이 세 사람 다 검찰에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 황운하 당시 그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명 수사 다 지휘를 했죠. 지휘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았는데 일선 경찰관들을 움직이지 않으니 그러니까 일선 경찰관들의 인사를 시켜버려서 인사를 막 해서 다시 수사를 직접적으로 막 하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13명의 기소자 명단에 들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기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는데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그 본인이 만약에 윤석열이 수사를 다시 하게 되면 본인이 위험하니 무조건 탄핵까지 했으라도 밀어붙여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탄핵 주장, 민주당 탄핵 주장 1호는 김두관 의원이죠. 김두관 의원이 내가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막 연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해석을 하기로는 윤두관도 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힐 수 있으니 친문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권 꿈을 꾸기 위해서 저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두관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금방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씨가 그 4년 실형을 받았죠.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정경심 씨가 받은 실형의 내용 중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있죠. 가짜 표창장 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그 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논란이 벌어졌을 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김두관, 유시민 두 사람이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그 표창장 그냥 그 총장님이 그 발행했다고 해주면 안 되느냐. 좀 그 정경심에게 좀 유리하게 그 검찰에 진술을 해다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최성해 총장이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표창장이 가짜라고 밝혀져서 정경심 씨가 구속이 됐죠. 그러면 그 가짜인 표창장에 대해서 진짜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최성해 총장에게 위정을 요구한 겁니다. 위정. 허위 진술, 허위 정언. 이것은 강요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강요미수죄. 억지로 뭐 강요를 했는데 안 들었죠. 이것은 채널의 이동재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동재 기자가 뭐 취재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강요를 했는데 미수했다. 그래서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요미수죄로. 그런데 그런 강요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에게. 자,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대 총장에게 급박을 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조국 수사 때 위정을 한, 정경심 수사 때, 조국 정경심 수사 때 위정을 한 사람들을 따박따박 밝혀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을 여기저기 막 동원을 해서 이 가짜 진술을 막 하도록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 과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위정 관련 수사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내가 앞장서겠다. 윤석열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시민 씨도 그때 같은 그 전화를 하고 했는데 유시민 씨는 지금 당분간 침묵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또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최강욱 씨가 있습니다. 총선 후에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하면서 윤석열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을 했던 그 인물 최강욱 또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을 겨냥을 해서 비행위자 경고망동 하지 마라. 탄핵된다. 탄핵, 국회에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은 얼마 전에 징역 1년을 구형받았죠. 업무방해로. 조국 정경심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 로펌, 본인이 근무하던 로펌의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 그래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칠천지 원수가처럼 하죠. 조국이 그 가짜 인턴 증명서를 떼준 대가겠죠.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해준 그런 최강욱이 또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윤석열 징계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서도 수사 대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죠.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멤버로 들어갔었는데 처제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을 징계하던 처제에서 이제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지금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법무부 실장 출신이고 유력 변호사고 해서 경찰을 어떻게 해서 택시 기사와 억지로 합의를 하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것이 최근에 다시 여러 가지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이 사건이 대검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그런 상황. 이용국 법무부 차관도 들고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그 작전에 참전을 했던 배궁주 전 산자부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그리고 당시 청와대 정책 라인들, 또 라임 옵티머스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뭐 강기정, 뭐 전 정무수석,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리스트도 있다고 하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긴장하고 바짝 춤추고 있지만은 또 뭔가 반격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위에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해서 윤석열과 싸웠던 두 명의 전 현직 법무부 장관, 조국, 추미애. 조국은 부인 정경심과 공범으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적시가 됐기 때문에 재판 판결에서 지금 본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근에 SNS에서 상당히 윤석열을 또 비판을 하고 나섰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아직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도 뭐 다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조국을 둘러싼 이런 검찰의 수사, 또 공소 유지, 자,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 이제 뭐 아마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이라도 사표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되고, 또 아들 같은 경우에 다시 아들 그 병역 특혜 복무 의혹, 이것이 서울고검에서 다시 재수사를 들어갈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이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겠죠.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가장 현재 드러난 것,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가장 큰 줄기는,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울산 사건, 하나는 월성 사건인데, 울산, 월성 전부 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일 수가 있습니다. 자, 나 대신 임종석, 당신이 송철호에게 가서 출마를 해달라고 권유를 해라. 그냥 말로만 권유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수단을 지어준 겁니다, 사실상. 월성 원전 사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언제부터 되느냐? 연구 가동 중지 언제부터 되느냐? 경제성 조사도 하기 전에 연구 가동 중지 결론을 딱 내리고 언제부터 되느냐? 그러니 그 다음부터 막 신속하게 움직여서 경제성 조작을 다 했죠.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겁니다. 두 가지 다. 그래서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복귀에 대해서 아마 가장 긴장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에 사과를 하면서도 뭐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겨냥해서는 간접적으로 겨냥해서 가시도친말을 했죠. 검찰도 스스로 성찰하라. 자, 이 말 속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조기 출범, 뭐 새벽두라고 이야기했죠. 조기 출범에 속도를 내겠지만 윤석열 총장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또 윤 두 사람 사이에 시간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